이번 시간에는 연구실에서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세포벽이 없는 그람 음성 작은 박테리아입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1936년대 런던의 하수에서 처음 분리되었으며 발견자인 패트릭 레이드로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효소의 대부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진핵세포의 기생에 살아갑니다. 마이코플라스마와 마찬가지로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 배지의 일반적인 오염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소혈청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무혈청 세포 배양 배지에서도 발생합니다. 배지 분말에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가 존재하는 것은 여과를 멸균 과정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생물약학 작업 공정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무혈청 세포 배양 배지에서 냉장 및 상온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흔한 부패균이며 수많은 동물이나 조류의 상기도 점막 및 비뇨생식기에 편리 공생하는 균입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세포벽이 없어 고압 조건에서 0.1mm 필터를 포함한 멸균 필터를 투과할 수 있습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특히 소혈청과 트립티케이스 소위 브라스를 포함하는 세포 배양의 가루형 첨가제와 같은 자연에서 유래한 원재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배지에서의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의 성장은 이 세균의 성장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영양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필터 멸균의 사용이 증가한 것은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 오염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무첨가 세균 멸균 배지 또는 무혈청 세포 배양 배지에서 냉장 및 상온에서 높은 여가로 증식할 수 있으며 장기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와 같은 마이코플라스마형 오염원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고농도에서도 광학현미경을 사용할 때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오염 사례는 세포 배양체를 변질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형된 세포 부산물, 심지어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얻게 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이 균이 멸균 필터를 투과하고 이후 일반적인 펩톤 배지나 냉장 온도에 보관된 세포 배양 배지 용액에서 고농도로 생장할 수 있는 능력은 바이오 의약품 제약 산업에서 심각한 유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일반적으로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기회 감염 또는 일시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 분리된 보고된 사례는 감염된 화상 상처였습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는 병원체 위험군 분류에 따르면 제2 위험군에 속합니다. 실험실 내에서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의 감염은 세포 배양액 등을 다루는 실험에서 일회용 주사 바늘의 찔림 사고, 찰과상, 실험동물의 물림 사고 등이 요인입니다. 눈, 코, 구강 점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험자들은 주사 바늘에 의한 물리적 접촉 및 교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 고글, 랩 가운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보호구 및 보호복 등 예방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의 배양 또는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임상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을 위한 생물안전 2등급 시설에서 수행합니다.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에 감염된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동물 생물 안전 수준 2등급에서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밀봉된 원심 분리기 로터 등과 같이 실험실 내의 모든 물리적인 접촉을 막을 수 있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활성 제거를 위해서는 121도씨, 15파운드에서 30분 동안 고압 멸균합니다. 소독제로는 1% 소듐 히포클로라이트, 2% 글루터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 70% 에탄올 등이 사용됩니다. 효과적인 살균제를 사용해 실험실의 작업 표면을 소독합니다. 감염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종류별 오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액체 폐기물의 경우 10% 표백제의 최종 농도로 첨가하여 최소 30분 동안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페트리 접시 등 고형 폐기물의 오염 제거 방법입니다. 고형 폐기물을 주황색 생물제에 백에 넣고 고압 멸균 처리하고 최종 폐기를 위해 생물제에 백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또 표면 오염의 경우에는 엎질러진 후 또는 당일 실험이 완료되면 70% 에탄올 또는 10% 표백제로 실험 테이블 표면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이 밖에도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물질이 노출된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눈 노출의 경우 최소 15분 동안 눈 세척액으로 눈을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술용 소독 비누, 희석된 표백제 또는 기타 승인된 소독제로 노출된 피부 부위를 즉시 씻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또는 의심되는 노출 사고를 즉시 연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출 및 폐기 절차입니다. 먼저 유출 지역이 크거나 공용 구역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표시합니다. 유출 키트 사용 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흡수성 물질로 유출물을 덮으며 소독제를 전체 영역에 붓고 30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후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유출 규모를 평가하고 추가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는 집게로 안전하게 주워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넣고 유출 물질은 반드시 고압 멸균 백에 넣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한 뒤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승인된 소독제가 담긴 쟁반에 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위험 물질 또는 제조합 물질이 포함된 모든 유출물은 안전환경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출 및 폐기 절차를 마친 뒤에는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포 배양액의 접종 또는 적은 양 낮은 농도의 감염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에 위치한 클래스 2 생물안전 작업대 내에서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취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에콜레 플라즈마 라이들라위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생물학적 위해인자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